그러면 이제 constraint가 inequality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inequality가 constraint로 주어진 예를 한번 보고서 우선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로 maximize 하는데 constraint는 뭐냐면 gx의 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 죄송합니다.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요. 이것의 솔루션을 우리가 x스타를 솔루션이라고 한번 해보고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g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constraint인데 is not binding at x스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x스타에서 이 constraint가 binding하지 않다예요. 구속력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x의 평면인데 지금 x가 2차원 벡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constraint는 지금 gx는 b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gx는 b다라는 식을 이제 우리가 일종의 레벨 셋이죠. 이거 그래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의 영역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예요. 요 경계는 당연히 포함하고 네. 예. 지금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건을 딱히 적진 않았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셋이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x스타가 gx는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바인딩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g에다가 x스타를 대입했더니 컨스트레인트가 값이 b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색깔로 표현한 부분이 우리가 gx는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영역인데 그 경계를 포함하고요. x스타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화면 위에 나와 있는 이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라고 했고 그때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졌는데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렇죠? 컨스트레인트가 없어도 여전히 저희는 이 아래 그림에서 어떤 거를 x스타라는 애를 맥시마이저로 택할 것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원래 프로블럼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1번 프로블럼이라고 한다면 이 1번 프로블럼이나 뭐랑 똑같냐면은 그냥 max fx를 풀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컨스트레인트가 바인딩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 두 번째 경우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프로블럼을 풀면 우리가 어떻게 x스타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f의 미분을 다 구해보면 그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f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f의 x스타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게 0 벡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사실만 요약하면 케이스 1은 컨스트레인트가 바인딩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first order condition은 그냥 f에서 미분하면 그게 0 벡터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는 이제는 그 gx는 b보다 작다라는 것이
X 스타에서 바인딩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표현하면 GX 스타는 그 부등식을 이퀄리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는 B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또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GX는 B라는 곡선이고 이 영역이 이제 함수의 컨스트레인트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g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컨스트레인트가 없어. 그리고 이제 f의 레벨셋을 한번 대충 그려볼까요? 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f의 레벨셋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봐요. 이게 f는 뭐 예컨대 4값을 주는 애들이 모임인 거죠. 그리고 얘는 f는 5값을 주는 x들의 모임인 거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f가 증가하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원래 컨스트레인트 이퀄리티 그 시기를 접하는 그 레벨셋이 하나가 있을 텐데 이것은 뭐 예를 들면 f는 10이다 이런 애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컨스트레인트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이 파란색 영역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다면은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 위쪽으로 가가지고 골라야지 함수의 값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니까 이 파란색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그럼 고르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X 스타라는 점에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파란색 그래프하고 즉 F는 10이다라는 그 레벨셋이 있죠. 그거와 GX는 B라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결과적으로는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면 앞에서 지금 화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 이니퀄리티가 주어져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 프로블럼을 우리가 1번 프로블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바인딩 하는 경우에 1번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이퀄리티가 존재하는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쪽 그림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얘들, 그러니까 즉 GX는 B라는 식 그래프에 놓여 있지 않고 그것보다 완전히 아래쪽에 놓여 있는 애들은 절대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풀다 그 앞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졌을 때의 경우를 기억해 보면은 fx는 뭐 mu gradient gx라는 형태로 푼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at x star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for some mu인데 우리가 equality constraint 할 때에서는 이 mu가 뭐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inequality constraint가 있을 때는 이게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mu가 0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mu가 0보다 커야지 이 두 개의 벡터가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에다가 그것을 더하자면 원래 gx의 죄송합니다. 이 파란색 F는 10이라는 그 레벨셋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F gradient of F at X star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그래프 GX는 B라는 것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gradient G X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해당하는 이 뮤 값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뮤가 음수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왜 뮤가 음수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서처럼 gx는 gx는 b다라는 식이고 g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영역은 이 아래쪽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f의 레벨셋이 f가 이렇게 여기서 접하기는 해요. 이 x스타라는 점에서 접하기는 하는데 이게 f는 예를 들면 뭐 5를 가져오는 그런 애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g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아래쪽 영역이 바로 gx는 b보다 작거나 같다의 영역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x스타에서의 g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반드시 걔는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함수 g가 높아지는 방향은 이 검은색 그래프보다 그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이 그레디언트 g x스타의 값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f의 그레디언트가 g의 그레디언트와 방향이 반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f의 레벨 세트를 몇 가지를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건 원래 f는 5의 레벨 셋보다 아래쪽에 그림에서는 아래쪽에 놓여 있긴 하지만 f의 그레디언트가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그레디언트 f x 스타가 되는데 이게 높은 함수 f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 그린 파란색 그래프는 f는 이제 6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또 다른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그리면 얘는 f는 7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의 그레디언트와 g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x스타는 맥시마이저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뭘로 빨간색으로 더 할까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빨간색으로 그린 x 더블 스타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f에다가 x 더블 스타를 넣으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6이 나오고 얘는 5보다 큰데 5가 바로 뭐였습니까? fx 스타 값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스타는 맥시마이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x 스타가 맥시마이저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위로 돌아가면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뮤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이유를 지금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약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케이스 1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인딩하지 않다면 not binding이면 not binding이면 우리가 그러면 그냥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면 그냥 0이라고 놓고 그리고 케이스 2에서 binding이면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거인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그랑지가 생각한 건 그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좀 우리가 스마트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그랑지의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주어지면 거기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면 fx라고 넣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뮤를 넣고 b-gx 이와 같은 형태로 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가 g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한쪽 변으로 옮겨서 뭐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형태로 바꿉니다. 이렇게 b-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좌변만 택해가지고 뮤 뒤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이 지금 라그랑지 펑션을 우리가 컨스트럭트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first order condition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1부터 n에 대한 모든 i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xi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이걸 0이라 놓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뭘 얻는 겁니까? f의 그레디언트를 얻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g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어땠어요?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었는데 케이스 1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fx만 우리가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그레디언트 fx만 쓴다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고 지금 막 쓴 오른쪽에 쓴 식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우변에 0이다 이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0은 0 벡터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거예요. 우선은 컨스트레인트를 얻기 위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면 뭡니까? b-gx 원래 컨스트레인트의 좌변이 되는데 이것이 0보다 크다고 놓고서 with 우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와 b-gx라는 식을 곱하면 얘는 반드시 0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얘기는 이 첫 번째 부분 뮤와 그리고 b-gx라는 두 개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만약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로 위에서 얘기했는데 특히 뮤가 0보다 완전히 크다면 b-gx가 0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컨스트레인트가 바인딩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바인딩 하다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여기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케이스 2에서 정확하게 gx는 b다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요 요건 마지막 요건 있지 않습니까? 멀티플라이어와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곱하면 0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는 theorem을 한번 스테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Rn에서 R로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g라는 펑션도 Rn에서 R로 가는 것이고 이게 다 C1 펑션이에요.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펑션이고 그리고 x 스타가 뭐의 솔루션이냐면 max fx x는 Rn에 들어가고 그리고 gx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gx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의 솔루션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라그랑지안 컨스트럭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놓고 플러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뮤를 놓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형태로 놓은 다음에 그것을 다 모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b-gx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뮤 스타 값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이 뮤 스타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서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니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무슨 요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라그랑지안을 xi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0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x 스타, 뮤 스타에서 0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라그랑지안을 뮤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컨스트레인트의 한 좌변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이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어떠기를 바라는 겁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무슨 요건이 있었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와 b-gx 컨스트레인트를 곱하면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면 다 x 스타, 뮤 스타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마지막을 우리가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예. 이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예. 중요한 사실로서 또 하나 강조를 하자면, 지금 이 theorem 18.3이 first order condition이고 여전히 이게 뭡니까? necessary condition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의 구조를 보면 x 스타가 솔루션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뮤 스타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theorem을 적용할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요건을 만족하는 x 스타와 뮤 스타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절대 솔루션이 될 수 없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적용을 하겠죠. 보통은 그 단계까지 가면은 이 theorem을 적용하고 나면은 보통은 한두 개의 후보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constraint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방금 theorem 18.3에서는 어땠습니까? inequality constraint가 하나만 있는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theorem 18.4의 얘기인데, 우리가 f 그리고 constraint가 g1, g2 이런 함수들이 필요할 텐데 g k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c1 functions예요. 모두 다 rn에 define 되어 있는 c1 function이고, 이제 x 스타라는 애가 솔루션이라고 해보죠. 뭐에 대한 솔루션이냐면 max fx 예. 첫 번째는 constraint는 뭡니까? g1x가 b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두 번째 constraint는 g2x가 b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kx가 b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 제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을 때 설명을 할 때에는 뭐 컨스트레인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컨스트레인트가 바인딩한지 바인딩하지 않은지 그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컨스트레인트가 K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바인딩하고 일부는 바인딩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테이션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K개의 컨스트레인트 중에서 첫 번째 K0개, 즉 예를 들면 K0가 2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식에 나와 있는 그 제약식 K개 제약식 중에서 이 두 개 여기까지가 그죠? K0개가 되는 거죠. 그것까지만 바인딩하다 이거예요. K0개의
부등식이 바인딩한 겁니다. 그러면 또한 이제 우리가 앞에서 equality constraint가 여러 개 있을 때도 그렇지만 non-degenerate constraint qualification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세히는 쓰진 않을게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binding한 constraint에 대해서 우선 이어서 쓰겠습니다. binding한 constraint에 대해서 그 first order derivative의 자코비언 매트릭스가 full rank를 가져야 된다라는 요건이에요. and non-degenerate constraint qualification이 X스타에서 만족된다 이겁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근데 보통 이 NDCQ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라그랑지언 셋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각각에 대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할 거예요. mu1 그리고 b1-g1x라는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가 놓일 것이고 그 다음에 mu2 b2-g2x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mu k bk-gk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티오렘의 결론 부분인데 뭐가 존재하냐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들 mu1 스타에서부터 mu k 스타까지가 존재하는데 어떤 요건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1부터 n까지의 모든 xi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xi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것이 0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1번부터 k까지의 식에서 k까지의 constraint j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mu j로 미분을 해주면 그럼 바로 뭐가 됐습니까? 그냥 바로 constraint의 한 좌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bj minus gjx가 될 텐데 이것이 어때야 되나요?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야지 원래 constraint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이제 반드시 0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mu j와 이 라그랑지안 이 두 개를 곱한 값 다시 말해서 원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와 원래 컨스트레인트 이걸 곱하면 이것이 0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complementary 슬랭리스 컨디션이요. 예.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할 것이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항상 그 부등식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한번 적용하는 이 예를 한번 풀도록 해볼게요. 앞에서 나왔던 그 문제인데 이제는 더 inequality constraint가 주어져 있는 경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뭐 지금 choice variable은 x1, x2이고 objective function은
x1 곱하기 x2 이걸 유틸리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x1과 x2를 곱한 그런 값이 유틸리티로 주어지는데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x1 플러스 4x2 즉 제와 1의 가격은 1이고 제와 2의 가격은 4이고 예산은 16이다 이거죠. 그리고 물론 x1과 x2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요건도 있어요. 그러면 라그랑지안을 이제 어떻게 셋업을 하냐면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컨스트레인트 저 예산 제약 있잖아요. 그거를 mu 16 x1 4x2 이렇게 다 한 변으로 옮겨 놓아서 특히 0보다 크거나 같다인 형태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 식을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16 x1 4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좌변을 여기 좌변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제약식들인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런 제약식들이 특히나 많이 나와요. 이게 뭐가 어떤 변수들이 경제학적인 변수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non-negativity constraint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은 이 non-negativity constraint 각각에 대해서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있어야겠죠. 그를 뭐라고 할까요? mu1, mu2라고 할까요? 그럼 mu1 x1 플러스 mu2 x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first order condition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x2 마이너스 mu 플러스 지금 노테이션을 좀 별로 안 좋게 쓴 것 같은데 지금 mu하고 mu1, mu2 이렇게 있으니까요. 지금 mu1이랑 mu2라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람다 1, 람다 2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이 노테이션에 준해서 지금 계속 쓰면 어떻게 되냐면 람다 1은 0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그랑지안을 x2에 대해서 미분하면 x1 마이너스 4mu 플러스 람다 2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 미분하면 원래 제약식이 그냥 나오겠죠? 이게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mu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mu와 요 식을 곱하면 0이다 라고 나오겠죠. mu 곱하기 16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4x2 이것은 0이다 이게. 이제는 람다 1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하면 이제 이 non-negativity constraint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특히나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건 그냥 x1이 나오겠죠. 이건 0보다 크고 그리고 람다 1은 0보다 또 크거나 같고 람다 1과 x1의 값이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라는 거죠.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식이 되게 많지만은 요것들을 다 풀면 됩니다. 이 식들이 unknown이 뭡니까? unknowns가 x1, x2, mu,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개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는 부등식 이퀄리티로 주어진 식도 있고 부등식으로 주어진 식들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들도 있는 거예요. 부등식으로 주어진 것들. 예,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를 특히나 지금 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non-negativity constraint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x1과 x2가 0이냐 0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문제를 매우 간단하게 해주는데 특히나 지금 이 두 부분에서 보면 x1이나 x2가 0보다 크면은 람다 1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식에 의해서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1과 x2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알면은 문제를 푸는 것이 미지수가 두 개가 줄어드니까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x1과 x2가 0인지 0이 아닌지는 보통은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떻습니까? x1 곱하기 x2인데 x1이나 x2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오브젝티브 펑션은 0이 나오죠. 그러면은 맥시멈이 0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x1이나 x2를 0보다 큰 조금만 아무리 조금만 작은 수를 찾으면은 이 요건을 만족하면서 버즈 컨스트레인트 만족하면서 x1 곱하기 x2 값을 양수로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0은 절대 맥시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x1과 x2가 0보다 크다라는 요건을 유도를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x1이 0이나 혹은 x2가 0인 경우는 절대 맥시멈을 줄 수는 우리한테 없어요. 그죠? 따라서 뭡니까? x1과 x2는 0보다 크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by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s 람다 1과 람다 2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매우 간단해져요. 왜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크기 몇 줄입니까? 이게 5줄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줄인데 그 5줄 중에서 마지막 2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되는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위에 3줄만 고려하면 되는 요거 요만큼만 이제 고려를 하면은 이제 문제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이 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뮤가 0보다 크냐 혹은 0이냐 이런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케이스 1는 뮤가 0인 경우예요. 그러면 자 위의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일 첫 번째 식을 보면은 자 파란색으로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요 식의 경우는 보면은 지금 람다 값은 이미 0이라는 것을 람다 1은 0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뮤 값이 0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x2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람다 값이 0이고 뮤 값이 0이 되면은 x1도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경우는 절대 솔루션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식에 의해서 그 두 식이 뭐였습니까? x2 마이너스 뮤 이게 예, x2 맞죠? x2 그다음에 x1 마이너스 뮤 플러스 람다 4뮤 예.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이 두 개에 의해서 x1과 x2가 모두 다 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contradiction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뮤가 0보다 큰 경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뮤가 0보다 크면 이제는 또 한 식이 줄어드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들 중에서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 이게 있었어요. 이게 뮤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뒷부분,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by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에 의해서 이게 0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위에 나와 있는 첫 두 줄에 있는 식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 두 식. 그 중에서 람다 2는 또 람다 1, 람다 2는 또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만 쓰면 돼요.
x2 마이너스 뮤는 0, x1 마이너스 4 뮤는 0 이 식이 있어요. 그럼 이걸 풀면은 x1 값과 x2 값이 또 뭐라고 나오겠죠, 그쵸? x1 8 앞에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비슷하게 풀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뮤 값이 나오고 나면은 정말로 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케이스 2에서 뮤가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풀고 나왔더니 만약에 뮤 값이 어떤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다면은 또 모순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뮤가 실제로 0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x1과 x2 값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화면의 제일 위에서 x1, x2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정말 0보다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x1은 8, x2는 2, 뮤는 2, 람다 1, 람다 2 값이 0이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제 맥시마이제이션에 대한 유일한 해가 되는 거죠. 예. 유일하게 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하는 이 5개의 미지수 값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교과서에 뭐 몇 가지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예가 더 있습니다. 18.7, 18.9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constraint가 inequality가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fx하고 우리가 g1x는 이렇게 할까요? g1x는 b1 그리고 또 k개의 bk k개의 equality constraint가 있고 또 그 다음에 inequality constraint도 있어요. c1 그래서 hl개의 cl 죄송합니다. inequality constraint가 주어진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첫 번째 K개가 그냥 바인딩한 inequality constraint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머지 뒤에 것들은 이 중에서 일부가 바인딩 할 수도 있고 바인딩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풀면은 결국에는 inequality constraint가 주어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할 얘기는 non-negativity constraint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은 그 maximization problem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in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경우만 고려를 할게요. 이렇게 K개의 inequality constraint가 일반적인 inequality constraint가 있고 그리고 X, 이제 X가 벡터잖아요. Rn에 있는 벡터인데 X1에서부터 XN까지가 모두 다 non-negative인 그런 전에 말했었죠. 이런 constraint를 가리켜서 우리가 non-negativity constraint라고 불러요. 근데 non-negativity constraint도 사실은 뭐 보통의 constraint도 마찬가지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만큼의 식에 대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non-negativity constraint에 대해서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n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이그샘플에서도 보면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지금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 때에도 여기에 이렇게 non-negativity constraint가 있으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람다 1, 람다 2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non-negativity constraint는 사실상 많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충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경제학에서는 솔루션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라그랑지안을 셋업할 경우에 람다 1, 람다 2와 같이 추가적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매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문제의 풀이 과정도 돌이켜 보면 중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여기서 x1, x2가 0보다 반드시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람다 1, 람다 2가 그러면 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 풀기가 되게 수월해졌잖아요. 그래서 non-negativity constraint 하나하나에 대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하는 방법은 사실 미지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경제학에서 특히나 많이 등장하는 이런 non-negativity constraint가 들어가 있는 maximization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쿤 터커가 얘기한 개념입니다. 쿤 터커는 지금 얘기할 이제 쿤 두 명의 수학자고요. 쿤 터커가 이제 고안한 first order condition이에요. 예. 우선은 가장 매우 간단한 예로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해요. 지금 x가 그냥 일변수 함수인데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건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f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f가 뭐 이와 같은 그래프를 가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non-negativity constraint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x를 이 영역에서 찾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 맥시마이저는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 원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non-negativity constraint가 없었다면은 이 점이 맥시마이저가 될 텐데 예를 들면 이걸 뭐라고 할까? y라고 할까요? 이 점이 맥시마이저가 될 텐데 지금 non-negativity constraint가 x는 반드시 이쪽에서만 선택해라 라고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프의 어느 부분만 봐야 합니까? 요 아래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만 봐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스타는 요 0이 되는 거죠. 왼쪽 그림에서는 x스타는 0보다 큰 경우이고 그래서 이게 케이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first order condition은 케이스 1의 경우에는 뭐가 성립하겠어요? f 프라임 x 스타가 0이다라는 요건이 성립하겠죠. 지금 그림에서 x 스타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평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케이스 2 오른쪽 그림에서는 지금 x 스타 이꼴 0에서는 어떠냐면은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 프라임 x 스타가 0보다 작게 됩니다. 0보다 지금 이제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는 케이스를 왜 허락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케이스 2와 비슷한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래프의 최대값이 non-negativity constraint가 없을 때의 최대값이 정확하게 0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non-negativity constraint가 요구하는 것이 이 지점에서 x를 잡아라 이거고 뭐 그 제약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어차피 maximize는 0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하고 이 왼쪽 그림의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이제는 f 프라임 x 스타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f 프라임 x 스타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x 스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non negativity constraint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곱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 같은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마지막 요건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x 스타가 0보다 크다면 첫 번째 항 f 프라임 x 스타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정확하게 케이스 1에서 했던 얘기예요. 케이스 1에서 x 스타가 0보다 크게 나왔었죠. 그런 경우에는 f 프라임이 0이 나오니까. 그러면 x 스타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처럼 f 프라임 x 스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non-negativity constraint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 미분한 값이 0이다가 아니라 미분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변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끝으로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제약은 전혀 없는 경우였잖아요. 만약에 다른 제약이 더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 위에서 봤던 요 문제를 우리가 푼다고 한번 해보죠. 지금 좀 아래쪽에 놓고요. 왜냐면은 theorem을 스테이트를 할 건데, 자, theorem 18.7의 얘기입니다. 우선 f가 Rn에서 이제 R로 가는 펑션이고, constraint의 식인 G1, GK 모두 다 Rn에서 R로 가는 펑션이고, 이것들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C1 펑션이에요.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펑션들이고, 이제 X스타가 이 아래에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너무 아래에 내려와 있네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first order condition 적을 때 그 non-degenerate constraint qualification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더 상술하진 않겠습니다만 NDCQ가 만족된다. 그냥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람다 1부터 람다 k까지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존재하는데 어떤 요건을 만족하냐면, 죄송합니다. 라그랑지는 셋업을 안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자, 라그랑지는 여전히 fx 플러스 람다 1 b1 마이너스 첫 번째 constraint 그래서 람다 k까지. 지금 이해될 것은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뭐에 대해서만 있는 겁니까? non-negativity constraint 말고 다른 constraint들에 대해서만 지금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들의 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라그랑지안을 xi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fi가 나오고 플러스 람다 1 마이너스 gi1 x가 나오겠죠, 그쵸? 이만큼 곱해주고 람다 k 마이너스 gk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거 전체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xi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 이건 non negativity constraint 때문에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xi라는 값하고 이 라그랑지안을 xi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성립하는 겁니까? at x 스타 그 솔루션이라는 x 스타와 그리고 람다 1 스타 람다 k 스타 이것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람다 h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h번째 식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bh-gh-x가 되고 이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는 어때야 됩니까?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람다 h와 라그랑지안을 곱하면 이것은 0이다. 이런 요건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건 어디에서 성립하냐면 x 스타 람다 1 스타 람다 k 스타 이런 것들을 다 보한 것들에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요건 그리고 요 요건을 우리가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이라고 부르고 slackness condition 그리고 기존의 이 non-negativity constraint들 각각에 대해서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해서 풀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하면 요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어요. 그죠?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그냥 0이다라고 놓고서 풀었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first order condition이었는데 non-negativity constraint가 있는 경우에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나요? 크거나 같다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인투이션이 이 example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있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연유에서 이제 지금 화면에 라그랑지안 xi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i는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18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매스캠프를 통해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다 다루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요약을 해보자면 큰 흐름은 저희가 이제 해석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학에서 쓰이는 뭐 오픈 이제 리밋, 오픈니스, 클로즈니스 그리고 컨티뉴티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처음에 정의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럼 이걸 왜 필요하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미시 이론을 공부할 때 그런 개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썼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티오리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맥시마이제이션 혹은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을 풀고 싶은데 그것들을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미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미분 공부했죠. 그리고 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세컨드 오더 컨디션 확인할 때 매트릭스의
어떤 네거티브 데피니시나 포지티브 데피니시 이런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쿼드라틱 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던 거였고,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매스캠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